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올라간 요즘에도 가끔 한국을 폄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한국군의 낡은 장비를 보고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현대 군인들이 고대 유물을 갖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한국군의 이 장비를 보면 모두 깜짝 놀라서 한국군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군을 비웃던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서 존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한국군의 수통이나 반합을 보고 비웃는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장비가 낡았다는 건 수많은 군필 남성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바이죠. 수통의 경우 6.25 때나 혹은 베트남 전쟁 시절에 제작한 걸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식판도 낡은 게 많고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다만 이런 장비들이 문제가 된 건 옛날 일이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대하는 신병들은 모두 신형 수통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이죠. 알루미늄 식판도 모두 폐기했고 식사할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튼튼하고 위생적인 식판을 사용하는 중인데요. 아마 해외 밀떡들이 보고 비웃었다는 사진은 과거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한편 해외 밀떡들이 사진을 통해 보고 크게 놀랐다는 한국군만의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군인들이 항상 허리에 달고 다니는 방독면 가방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해외에서는 방독면 자체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지하철역에 비상용품 보관함에도 방독면이 있는 걸 보고는 엄청 놀라고는 하죠. 도대체 이런 게 여기 왜 있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군인들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방독면을 지급받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는 해외에서는 방독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독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적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화학공장이 폭발해서 유해물질이 누출되었거나 할 때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라면 모를까 평화로운 나라에서 이런 극단적인 비상 상황을 가정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비상 상황을 항상 대비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인데요. 더구나 북한은 어마어마한 양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독한 화학물질만 3,000톤에서 5,000톤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에 따라서는 세계 1위의 보유량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살인가스 같은 신경작용제에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 등등 그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무기를 망라하고 있죠. 생물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패스트, 콜레라,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천연두 등등 온갖 병원체와 독소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런 생화학 무기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기반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 무기는 국제법으로 허락되지 않는 무기이고 이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사회는 생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은 생화학 무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방독면을 휴대하는 건 총을 소지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민간인들도 언제든지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품 보관함이 대피소마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군인들을 비웃던 밀떡들도 누군가 이런 사실을 댓글로 알려주면 금세 뉘우치고는 합니다. 난 한국 군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가방이 뭔지 늘 궁금했어. 그게 방독면을 담은 거였다고? 맙소사, 그들을 바보 같다며 비웃던 나야말로 바보였어? 언제 어느 때 생화학 테러에 당할지 알 수 없어서 방독면을 늘 휴대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봐.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임하고 있지. 젠장, 한국 군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들이야. 난 그들을 존경해. 사실 해외 밀떡들의 이런 반응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밀떡이 아닌 평범한 외국인들도 한국군이 강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야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군사력까지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군사력 평가 지표인 GFP의 순위에서도 2025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5위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군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인데요. 전차나 자주포 등의 육상 전력은 물론이고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 등의 해공군 전력까지 모든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죠. 병력의 양과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징병제를 통해서 항시 50만 명가량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270만에 달합니다. 특히 예비군 전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총을 쏠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유사시에는 무기만 보급된다면 성인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즉시 병력으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사격만 할 줄 아는 건 큰 장점이 아니지만 한국의 예비군은 군사 지식과 훈련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런 예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하면 우리 군이 종종 미군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교육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죠. 한국은 학력 인플레 사회라고 할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교육 수준이 높은 병사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현대군에 적응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저학력자들이 군에 입대하여 복잡한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군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곤 하죠. 더 심각한 건 모병제 국가의 경우 저학력자의 입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학력자든 뭐든 싸울 수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군대를 가니까 질 나쁜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우수한 인력이 군대에 유입되면서 병력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징병제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분단국가이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도 한국군의 우수함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한국군이 세계 5위의 전력을 갖고 있고 육군 전력만 따지면 미군과도 한번 붙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 알면 뒤늦게 놀라 자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파워의 군사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한국군의 낡은 장비를 보고 비웃던 외국인들이 급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한국군이 이렇게 강해진 건 물론 북한의 위협이 1차적인 원인이겠죠. 하지만 통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도 한국군이 약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강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 확실한데요.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차할 때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강군을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 중인 군 장병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전역해서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